초하 구독자 여러분, 수험생 여러분, 그리고 환경공학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. 환경공학 모든 고민 타파타파하는 여러분과 환경공학 끝까지 함께하는 초록별 엔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저번주에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종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좀 띄워보면은, 자, 우리 한종수님께서 이제 얘기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, 질문이 여기 네 가지가 좀 들어있더라고요. 첫 번째는 우리 수질 모델링 관련 대학원을 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기 위해서 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, 요거 첫 번째 질문이었고, 두 번째는 경채 시험 말고, 그 경채 시험, 그러니까 연구사 6급 얘기하는 거죠. 연구사 6급 말고 내가 이제 연구원이나 또는 연구사를 할 수 있는 방법, 연구사를 할 수 있는 방법. 그 다음에 이 연구원을 함에 있어서 쌍기사가 될 수 있으면 좋다고 했는데, 쌍기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질하고 대기기사를 얘기하는 거죠. 우리 수질하고 대기기사를 꼭 따야 되는지, 그거 필요한 이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원 관련해서 보통 이제 계약직으로 근무를 많이 하는데 연구원도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없을까요? 자,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. 자,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가 아는 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좀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실무에 있는 상황은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실무에 계신 연구원들 분들 계신다고 하면은, 자, 필요한 정보들, 나 그 후배들한테 좀 이런 정보 좀 공유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원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 나에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. 자, 첫 번째로 수질 관련해서 내가 모델링 대학원을 좀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요? 이거는 조금 케이스가 사실 다양해요. 왜냐면은 제가 한종수님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.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대학교 뭐 1, 2학년인데 나중에 대학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거, 또는 나는 이제 졸업한 지 조금 오래됐는데 나중에 이제 환경 쪽에 모델링을 다시 공부해보고 싶다 해서 들어가는 경우,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뭐 대학원 준비하는데 뭐 성적이라든지 뭐 어학 점수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대학에 필요한 정도로 알아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, 제가 그런 거는 어떻게 해라 이런 건 방법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죠.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, 뭐 학점 관리나. 자,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. 자, 수질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특수한 분야다. 그러면 자, 일반 대학원하고 이제 환경 대학원, 이 두 가지로 좀 지원 분야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환경 대학원이라는 거는 특수하게 환경과, 그러니까 환경의 뭐 모델링 관련도 될 수 있고, 뭐 위생 관련이 될 수도 있고, 뭐 기후를 다룰 수도 있고, 또는 뭐 미생물을 다룰 수도 있고, 아주 과의 특성이 있는 환경 쪽의 과인데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그러한 과를 얘기합니다. 자, 그런 환경대학원으로 진학을 한다. 자, 환경대학원에서도 사실 두 가지예요. 내가 좀 풀타임으로 하느냐,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하느냐. 풀타임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제 교수님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대학원생, 뭐 조교님의 삶이죠. 거의 조교처럼 이제 교수님들 뭐 어떤 연구과제 하는 거 같이 도와서 하고, 그다음에 본인의 연구도 같이 이제 하면서 공부하다가 이제 졸업하는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은 풀타임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. 어떤 준비냐면은 뭐 일단 교수님과의 일단 컨택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. 이제 메일로 일단 간단한 컨택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, 이거는 내가 뭐 환경대학원 말고 일반 대학원에 가더라도 컨택은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교수님과의 컨택은 내가 환경대학원 중에 풀타임이다, 또는 일반 대학원을 갈 길을 희망을 한다 그러면은, 일단 기본적으로 교수님과의 컨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해당 대학 교회, 대학원에, 거기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과에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계실 거예요. 그 내 과의 담당 교수님들, 그 교수님께 이제 메일을 보내는 거죠. 메일 보낼 때는 내가 여기서 이런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런 동기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. 할 수 있을까요? 하고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? 하고 이제 컨택을 하는 거예요. 그런 접촉을 미리 좀 하셔야 되고, 만약에 그게 아니고 환경대학원인데 내가 파트타임으로 좀 좀 심화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지원이 가능합니다. 내가 각 대학교에 맞는 그런 요강만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면 되고, 그 다음에 어떤 대학원이든지 간에 꼭 준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
자, 연구 동기는 꼭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연구 동기하고 연구 주제. 그러니까 연구 계획서라고 그러죠. 연구 계획서는 무조건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연구 계획서라는 건 이제 대학원생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최종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게 무조건 논문이잖아요. 그러니까 논문에서 내가 쓸 주제예요. 근데 이 주제가 여러 가지 좀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좀 접목시키면 사실 좋고요. 왜냐면은 특히나 연구원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분명히 근데 또 공부하다 보면 바뀔 겁니다. 보통 대학원생들이 거의 다 주제가 막 바뀌어요. 논문 주제 공부하다 보면 야 이거 그 연구할 수가 없는 주제인데 하면서 막 바뀌는데 그거를 뭐 해보시면 경험 되실 거고 자 어쨌든 간에 내가 그 탐구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거를 아주 세부적으로 정해야 돼요.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말고 아주 좀 세부적으로 작자라는 거.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그 플랜이 나의 장점하고 연결고리가 있으면 진짜 베스트입니다. 나의 장점하고 연결고리를 될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다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질 쪽에 뭐 상하수도 쪽을 좀 굉장히 좀 잘 공부를 했고 그쪽 관련해서 뭐 연수도 뭐 들어봤고 뭐 그런 경력이 있어요. 그럼 그걸 연관지어 갖고 내가 여기서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. 이런 나만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더 좋죠. 그런 거 좀 만들어 보시면 좋고 자, 이 정도로 좀 답변을 드릴게요. 대학원 준비는. 자,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내가 준비할 것들은 카페에서 더 잘 알려줍니다. 그 대학원 준비하는 카페에서 잘 뒤져보시길 바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채 시험 말고 내가 연구원이나 연구소 할 수 있는 방법. 그거는 뭐 간단합니다. 연구원으로 취업하는 방법이죠. 두 번째는 사실 답변은 연구원으로 취업하자.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네 번째랑 겹치는 게 연구원으로 취업하자니 계약직이 너무 많아서 좀 가기가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조금 뭐 카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왜냐면은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도 막 조사를 하다가 이제 찍는 건데 실제 취업 공고에 쭉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정규직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너무 자리는 많다라는 거 정규직가 대신에 내가 저 조건을 쌓는 거는 조금 이거는 제한적일 수는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.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그래서 연구원으로 취업하면 되고 세 번째 질문 쌍기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하셨어요? 근데 요거는 취업 분야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일단 수질 모델링으로 질문을 주셨어요. 그래서 수질 모델링만 하는 연구소나 어떤 R&D 업체 같은 데가 있습니다. 모델링을 계속해서 개발하는데 이런 데는 이제 수질만 있어도 되죠. 수질 기사만 있어도 충분합니다. 거기다 플러스 내가 수질 관련 모델링을 석사 과정에서 전공을 했다. 그 관련으로 논문도 하나 완성을 했다. 그럼 아주 베스트죠.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내가 전반적으로 모델링을 다 다룬다. 토양 모델링, 수질 모델링, 그 다음에 수질 모델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폐기물까지도 관리를 한다.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관리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통합 환경 관리 뭐 이런 개념까지 좀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쌍기사 필요하죠. 사실 쌍기사가 아니라 뭐 트리플 기사, 뭐 4 기사 뭐 다 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질대기는 있어야 돼. 왜냐면은 대기에서 대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겹치죠. 뭐 폐기물 파트도 일부 겹치고 수질에서는 폐기물도 겹치고 토양도 겹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수질하고 대기를 좀 따주면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. 다방면의 분야를 너 좀 건들 수 있겠는데 공부하면 밑그림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. 자 그러니까 정리가 되셨죠. 내가 수질 모델링만 하는 연구소나 R&D를 진짜 딱 타겟으로 해갖고 갈 거다. 그러면은 그냥 기사만 따시고 나머지 내가 연구하는 거에 그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세요. 근데 내가 그거 아니고 난 그냥 연구원으로 일하는 게 목표인데 여러 가지 다 지원하고 싶어요. 연구소도 지원하고 R&D 업체도 지원하고 뭐 플랜트 업체도 지원하고 컨설팅 업체도 지원하고 다 하고 싶다. 그러면 쌍기사 따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. 언제까지나 우리 그 한종수님의 선택이에요.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연구직으로 갈 수 있는 연구원 회사 마지막 질문이 되는데 연구직 죄송합니다.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연구원 회사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많고 일단은 첫 번째로 환경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. 이 컨설팅 회사는 통합 환경 관리, 그다음 방지 시설 컨설팅, 또 오염 분쟁에 대한 컨설팅. 근데 여기서 방지 시설하고 오염 분쟁에 대해서 이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다음 오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는 알아보려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?
모델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을 기초로 내가 배운 사람이 컨설팅 업체 간다? 굉장히 환영하죠. 그래서 좀 조건을 보니까 모집 요강을 보니까 4년제 졸업하는 사람 우대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 석사를 우대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우대가 아니라 저는 거의 필수처럼 보이거든요. 그래서 4년제 졸업하고 석사. 근데 석사가 하려면 4년제 졸업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석사 갖고 있으면 된다. 일단 요강이.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 같은 경우에 뭐 총량 관리 뭐 비점 오염 그 다음에 환경 관련해서 학술 연구 이거는 뭐 논문 쓰는 것도 도와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연구들이 되겠죠.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석사 졸업자를 필수로 합니다. 그렇게 됐고 무조건 환경 전공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R&D 업체예요. 이 R&D는 여러 가지 R&D가 있지만 여기서 제품 R&D보다는 모델링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수질 관련해서 방지시설 연구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관련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자료를 갖고 가공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도 하는 자 요런 R&D 업체가 있어요. 요런 R&D 업체에서는 4년제 졸업 무조건 있어야 되고 수질기사 우대, 정보처리기사 우대, 또 통계 분석할 수 있는 사람 우대. 요거는 그래서 대학원 가셔서 어떤 공부를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모델링 한다 그러면은 진짜 통계도 보통 같이 갖고 갈 확률이 많고요. 그다음에 GIS도 같이 갖고 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형 정보 시스템 같은 거 공부를 같이 할 수가 있는데 배울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통계하고 GIS 대학원 공부하면서 꼭 배우세요. 이렇게 많이 쓸 때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꼭 배우시고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배워야죠.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좋고요. 자 그렇게 해주시고 R&D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면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CAD도 좀 요구가 됐다라는 거.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플랜트 업체예요. 플랜트 업체에서는 뭐 플랜트에서 뭘 할 거야? 근데 플랜트 업체에서 공정 개발 R&D를 같이 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. 큰 플랜트일수록. 자 특히나 플랜트 업체면은 근데 공정을 개발할 때 공정을 짜보면 진짜 수질만 처리한다? 뭐 정수 처리도 사실은 같이 뭐 폐기물이나 이런 거에 엮어서 가는데 수질만 하는 경우가 없어요. 대기나 뭐 폐기물이나 일부 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쌍기사 이상을 요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플랜트 업체 갈 수 있는데 쌍기사 요구가 되고 환경 전공이어야 되고 4년제 졸업.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러니까 뭐 저기 질문 주신 것 중에 뭐 박사까지 있어야 되나요? 뭐 이런 질문도 좀 주셨었는데 일단 요강에서는 석사 우대예요. 그러니까 석사만 필수로 있고 뭐 굳이 뭐 박사까지는 우대까지 이렇게 써놓은 데는 거의 없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석사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. 일단 취업이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자 그 다음에 4년제 졸업 또 CAD 할 줄 알아야 되고 플랜트 업체 몇몇 때는 보니까는 이제 토목 관련해서 자격증 있으면 또 우대를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좀 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? 여러 이 한정수님과 같은 나는 좀 연구원으로 좀 취업을 좀 꿈꾸고 있는데 나는 좀 이렇게 꼼꼼하게 연구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에 희망하셨던 분들 작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. 언제든지 관련 궁금증 이런 것들은 뭐 유튜브 댓글 또 제 카페를 또 개설을 했어요. 그래서 네이버 초록별 엔진의 환경공학 고민 해결 우리 그 링크가 밑에 저기 설명란에 나와 있죠.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원하는 영상 요청해 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